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또 한편으론 좀 헷갈려하시는 정관 수술에 대해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칼을 쓰지 않는 무도 정관 수술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은 맨파워 비뇨의학과에서 제공한 아주 전문적인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혹시 이제는 아이를 그만 낳아도 되겠다 싶어서 영구적인 피임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풀어보죠. 도대체 정관 수술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정관 수술의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몸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의 이름이 바로 정관인데 이 길을 딱 차단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자가 정액에 섞여 나오지 못하게 막는 영구적인 피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오해 하나를 꼭 바로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관 수술은요, 절대 거세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정관 수술은 정자가 지나가는 길만 막는 거고요. 남성 호르몬을 만들고 다른 기능을 하는 고안은 그대로 제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거세는 고안 자체를 아예 드러내는 전혀 다른 수술인 거죠. 자, 이제 수술의 좀 현실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나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지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실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거요. 다행히도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은 통계적으로 1000명 중에 2명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물론 위험이 아예 0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훨씬 안전한 수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어떤 합병증들이 있느냐? 출혈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정자가 지나가는 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부고환염, 또는 정자가 뭉쳐서 작은 덩어리가 되는 정자 유가종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좀 가벼운 불편함들은 조금 더 있을 수 있고요.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죠. 수술 직후 회복 기간 동안에는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일 거예요. 겉으로 말은 못해도 혹시 이 수술 때문에 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의학적으로 정관 수술과 성기능 장애 사이에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에 수술 후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그건 수술 자체의 물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혹시나 하는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변하는 게 없다는 거죠. 회복을 빨리 하려면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3일은 무조건 푹 쉬면서 무리한 일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최소 일주일 동안은 격한 운동이나 술자리, 그리고 부부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불편한 점이 느껴진다, 그럼 절대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병원에 연락해서 상담받는 게 최고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수술이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수술이 진짜 성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정말 중요해서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정관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그날 바로 피임 효과가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에도 몸 안에 이미 나와 있던 정자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걸 전부 다 배출해야 완벽한 피임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시간입니다. 최소 3개월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횟수입니다. 시간만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최소 20번 이상은 사정을 해서 남아있는 정작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수술 후에 최소 3개월, 그리고 20회 이상 사정,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채운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병원에 가서 정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에서 정자가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무정자증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요, 반드시 콘돔 같은 다른 피임 방법을 병행해야만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고 수술 성공률이 100%냐?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아요. 수술이 아주 잘 되어도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막아놨던 정관이 저절로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뚫리는 경우도 있고요. 게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걸 다시 있는 보건 수술을 한다고 해도 임신 성공률은 50%가 채 안 됩니다. 이 숫자들이 바로 이 결정의 무게를 말해주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나중에 혹시라도 마음 바뀌면 그냥 다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보건수술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성공률이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수술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영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하는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정관수술은 거세가 아니고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 수술 후에 정액검사로 완벽성공 도장을 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다른 피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걸 되돌리는 건 매우 어렵다는 점. 이 3가지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다 떠나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단 하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정관수술은 그냥 가볍게 하고 마는 시술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영구적인 결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은 절대로 혼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서로의 완전한 동의 아래에서 아주 신중하게 내려야 하는 결정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